자, X하고 Y축에서 이게 지금 나의 예산선이래요. 예산선. 그럼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거는 뭐 절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소득이면 그냥 100인 거예요. 근데 소득이 이제 150으로 올랐어. 150으로 올랐으면은 이렇게 찍어도 되겠다. 그죠? 150으로 이렇게 150짜리 예산선이 평행하게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고 200으로 올랐어요. 200짜리 예산선은 또 평행하게 바깥쪽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비자가 방금 전에 배웠던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 어디에 접하는지를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더니 여기 접했다가 여기 접했다가 뭐 여기 접했다가 어쨌든 바깥쪽으로 계속 가더라는 겁니다. 그 궤적을 쭉 따라 이어봤더니 뭐 이런 화살표가 구불구불하게 등장하게 되었다면은 이걸 보고 우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 궤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득 소비 곡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소득 소비 곡선.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화하지 않은 채로 바깥쪽으로 쭉쭉 밀려 나갈 때 이 사람의 소비 궤적이 어느 궤적으로 나타나는지가 바로 소득 소비 곡선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엥겔 곡선이라는 거를 제가 소득 탄력성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X만 보자고요. X 똑같이 보고 이쪽은 소득이라는 변수로 잡아보자라는 것인데요. 근데 100에서 150, 200으로 늘었으니까 그것도 제가 좀 맞춰보려고. 100에서 150, 200으로 이렇게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은 이 사람의 소비점이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읽기만 하면 되죠. 소득이 100일 때 X는 여기, 그지? 소득이 150일 때 X는 여기. 소득이 200일 때 X는 여기. 그거를 쭉 연결한 이걸 보고 우리는 엥겔 곡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엥겔 곡선은 세로축이 변수인 곡선이고요. 가로축은 소비량을 의미하게 돼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죠. 예, 소득이 증가할 때 이 사람의 소비점을 그냥 쭉 따라서 이제 읽기만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엥겔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개념은 알았다. 소득 소비 곡선은 재화 소비량이 이제 소득이 많아질 때 그 X와 Y의 조합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걸 우리는 소득 소비 곡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고 엥겔 곡선은 그러한 소득의 증가가 발생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소비량의 점을 찍을 수 있을지가 바로 엥겔 곡선이 된다는 것인데 자, 첫 번째 제가 기준을 좀 제대로 잡아드리려고 이미 우리가 다 했어요. 엥겔 곡선의 방향성까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잽싸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소득 탄력성이 1인 경우를 기준으로 잡고 이야기해 보려고요. 소득 탄력성이 1. 그러면 예산선이 100, 200, 뭐 150 평행합니까? 대충? 그지? 소득의 증가율은 자 100에서 150, 200으로 증가했다면 A 대 B 0.5 그지? 그지? A 대 C 1 맞습니까? 이 사람의 소득 소비 곡선이 원점에서 뻗는 직선이더라는 거예요. 감이 오죠? 충분히 이제는요. 소득 소비 곡선이 원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 안에서 직선인 거 말고요.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 원점에서 출발한 직선. 보통 직선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제 방사선이라는 표현도 쓰죠. 원점에서 뻗는 직선이 실제로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궤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량이 어디인가 봤더니 X0였고 X1이었고 X2였어요. 그럼 이제 칠판 봐야 돼. 이거 두 개만 볼게요. 100에서 150이요. A 대 B 얼마? 0.5지. 그지? 0.5. A 대 B는요? 0.5겠죠. 그죠? 그러면 A 대 B는 0.5죠.
따라서 소득이 50% 상승할 때 XJ와의 소비량도 50% 상승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XJ의 소득 탄력성을 우리는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J의 소득 탄력성은 1이죠. 그죠? 따라서 그 밑에 또 다시 한번 되도록 또 비율을 맞춰보려고 100, 200, 150 정도 하면 대략적으로 비율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삐뚤어져도 수정할 거니까 자 100일 때 X0만큼 이제 소비를 했다면 여기죠. 그죠? 그지? 150일 때 X1만큼 소비를 했다면은 여기죠. 200일 때 X2까지 갔으면은 여기죠. 이 모든 점을 그은 것은 이 밑에서도 어떤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까? 원점에서 뻗는 방사선, 직선이 돼야 되겠죠. 그지? 원점에서 뻗는 직선으로 나와야 돼요. 직선이라 합시다. 자, 원점에서 뻗는 직선이 바로 앵겔 곡선의 형태가 된다면 그때의 소득 탄력성이 1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할 건데요. 원점에서 뻗는 직선 따라서 가로축과 세로축이 나란히 움직인다는 것은 가로축과 세로축의 증가 비율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로축이 10% 증가하면은 가로축도 10% 증가한다는 것이고 50% 증가하면은 가로축도 50% 증가한 거예요. 따라서 원점에서 뻗는 궤적 직선으로 앵겔 곡선이 형성되고 소득 소비 곡선도 원점에서 뻗는 직선으로 형성된다면 XJ의 소득 탄력성은 무조건 1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려서 그렇지 YJ도 소득 탄력성이 1일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소득이 50% 올랐을 때 XJ 소비량이 50% 올랐으면 YJ 소비량도 50% 올라야지 돈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치? 따라서 자 일반적으로 뭐 평범하게 그냥 막 울퉁불퉁하면서 찍으면은 구불구불할 수 있는 것이 ICC이고 앵겔 곡선이지만 우리가 시험에 출제하는 패턴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앵겔 곡선은 이렇게 소득 탄력성이 1일 때 각각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 탄력성이 1의 기준이 되는 선은 그 그림상으로도 제가 흐리게 직선으로 그어놨는데 둘 다 원점에서 뻗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좀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칠판만 봐주시면 돼요. 칠판만 봐주시면 되는데 지워버리자. 듣기만 하시면 돼. 듣기만 하시면 돼요. 2배 올랐다고. 소득이 2배 올랐어요. 소득이 2배 올랐을 때 X0에서 X2로 이동했으면은 그 소비량도 2배 증가한 거죠. 그지? 근데 필수제는 어떻다고 했어? 필수제는 여기 접한다고 했습니까? X가 필수제라면 이런 데 접해야 되겠죠. 여기 가서 찍히면은 2배 증가한 거니까 2배보다 좀 덜 증가해야지 필수제라고 부를 수가 있으니 필수제, X가 필수제라고 하면은 이런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해 있는 그런 함수가 가정되어야지만 소득의 증가율보다는 XJ와의 증가율이 더 작게 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예를 들자. X가 여기 이렇게 지켜버리게 되면요. XJ는 요거는 필수제인데 늘긴 늘었으니까 정상제는 맞지만 필수제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보자고. 궤적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이 궤적이 바로 ICC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뭐 문제에서 상황을 준다고요. 여기가 초기점을 기준으로 이 점 가서 점이 찍혔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원점에서 뻗는 초기점 관통하는 것보다 왼쪽이 윗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필수제라는 거죠. 소득 탄력성이 0과 1 사이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앵겔 곡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한 게 여기를 관통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봐요. 이 점이 초기점이에요. 초기점 기준 원점하고 쭉 연결한 거 기준으로
왼쪽 위에서 앵겔 곡선이 형성된다면 이 재화는 소득의 증가율보다 재화 소비량의 증가율이 더 작은 거라고요.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필수재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치? 그치? 보자. 밑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은 이 제로점을 기준으로 항상 우리는 기준을 이제 따지실 때는 원점하고 직선을 연결을 해줘요. 근데 필수재의 ICC 곡선은 그거보다는 왼쪽 위로 화살표가 잡히죠. 그쵸? 그럼 사치제는 여기가 무차비 곡선 접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 가서 접한다라고 전제하면은 여기서 출발한 게 여기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지? 이게 45도선이 아니에요. 그냥 초기 선택점과 원점을 그냥 이은 거지 45도선이 아니야. 그거보다 완만한 궤적으로 뻗는다면 그 경우 이 재화는 사치제가 되는 것입니다. 앵겔 곡선 역시 마찬가지로 200일 때 뭐 이쯤 관통한다고 하니 둘은 원점끼리 연결한 것보다는 완만한 형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사치제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지? 자, 다시 보자. 결국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상황을 준 초기 선택점, 원점, 직선 그어요. 그거보다 실제 소비 궤적이 ICC 기준으로 좀 가파른 느낌으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우상향하니까 일단 정상제는 맞는데 필수제라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완만하게 나타난다면 X제는 적어도 사치제인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겔 곡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죠. 밑에 초기점과 원점을 직선으로 쭉 그었는데 그 직선보다 두 점을 연결한 게 좀 가파른 느낌으로 나온다고요? 필수제가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 완만한 느낌으로 이 가로축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비율의 느낌이라면 사치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럼 X가 필수제면은 Y는 뭐예요? Y는 사치제가 되는 거죠. 그지? X제가 필수제면 Y는 무조건 사치제예요. 왜? 어쨌든 돈을 다 쓸 거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봐봐. 여기에서 여기로 증가하면은 A 대 B 똑같은 건데 이 점 가서 찍혔다는 의미는 X는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못했으니까 필수제라면 Y는 소득 증가율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제만은 동시에 필수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필수제면 하나는 무조건 사치제. 여기서 이게 사치제죠? 그지? 사치제면 반대쪽 제만은 뭐라는 거야? 필수제? 근데 얘도 돼. 무차비 곡선이 여기 가서 접혀 있는 거예요. X는 뭐 누가 봐도 사치제 맞죠? 근데 Y는 뭐가 돼? 라면, 열등제. 그래서 보통은 하나의 재화가 필수제면 반대쪽은 무조건 사치제. 그렇게 안 하면 돈을 다 못 쓰거든요. 한쪽 재화가 라면이에요? 열등제예요? 그럼 당연히 반대쪽 재화도 사치제. 한쪽 재화가 사치제라면 반대쪽은 필수제일 수도 있고 열등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지?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확률적으로 사치제는 사치제인데 뭐 조금 늘었어. 그럼 반대쪽은 필수제일 가능성이 높겠고 와 이게 그냥 사치제가 아니고 막 소득은 2배 뛰었는데 소비량이 막 10배 뛰었어. 그건 좀 무리인가? 뭐 가격에 따라 가능하겠죠. 반대쪽 재화는 열등제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따져봐야 되니까 확언할 수는 없어요. 열등제 이야기 나왔네. 자, 이 재화가 만약에 열등제라면은 무차비 곡선이 어디 가서 접혀 있는 겁니까? 여기 가서 접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ICC 곡선이 뭐야? 이거는 기준도 필요 없네. 왼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왼쪽 위로 올라가는 재화는 우리가 열등제라고 말하면 되겠고요. Y는 뭐 누가 봐도 사치제죠. 그죠? 앵겔 곡선은 좌 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